전라북도 장수사가 고독성 농약을 뿌려서 벌을 싸그리 죽이는 동네 전라북도 장수입니다. 전라북도 장수의 언제나 빈손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틀째 지금 논이 다 허물어졌어요. 깊이가 꽤 되는데 요걸 메꿔야 되는데 낮에는 일을 해야 되고, 현재 시간이 2시 58분, 이제 막 3시가 돼가네요. 맨 위에 따랑이는 어제 끝냈고, 요거는 오늘 끝내야 또 내일은 저 밑에 아래 하는데요. 저 위에서부터 이 전체가 폭이 한 3m, 깊이가 한 2m 이상 쫙 파여서 다 쓸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흙을 구할 데가 없어서 봄바닥이죠. 봄바닥을 지금 세 번째 끌고 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금 끌고 오고 있는데, 끌고 와서 여기를 좀 채우고 있는데, 흙 장난 아니게 들어갑니다. 뭐 포크레인 초보자 치고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놈을 살 때 저한테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세상 사람이 다 무면허에 남바 없는 포크레인을 사도 너만은 안 된다. 너는 분명히 남바가 있어야 하고 면허를 반드시 따야 한다. 너만은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남바가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진짜 썩음한 건 남바가 없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제 기능을 하는 건 남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포크레인을 좋은 거 샀습니다. 제가 산 거는 볼보인데 뭐라고 쓰여 있던데, 아무튼 괜찮아요. 성능도 괜찮고 약간 느리다는 거 외에는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논 정리도 하고, 요놈이 없었으면 무대책이죠.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깊이 파였는데 덤프 트럭이 지나갈 정도로 파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다 메꾸고 있는데, 이걸 유실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면사무소 조사를 하길래 신고는 했는데, 이거는 개인 땅이기 때문에 면사무소에서 안 해준답니다. 여기는 흙을 지원 받을 데도 없고, 여기가 덤프차가 들어올 수가 없는 곳이라, 옆에 산이 있는데 이 산은 제 산이 아닙니다. 제 산이 아니다 보니까 산을 건드릴 수가 없고, 그러니까 방법은 본 논바닥이죠. 본 논바닥을 쫙 끌고 와서 메꾸는 방법밖에 없고. 자, 잠깐 지금 쉽니다. 계속 저녁 먹고 올라와서 지금까지 계속 하다 보니까 어깨도 아프고, 그래서 지금 잠깐 쉬는 중이고요. 저 위에서부터 지금 쭉 지금 메꿔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포크레인 사실 분들은 요 위에 바닥은 어저께 끝났고요. 포크레인 사실 분들은 어느 정도 괜찮은 거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비싸서 망설였는데, 제가 이 포크레인 1,500을 줬거든요. 근데 아주 잘 쓰고 있어요. 공장 정리도 이 포크레인 갖고 제가 다시 하고 있고, 기존의 포크레인들이 애를 먹이니까 막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도 구입을 했는데 의외로 잘 쓰고 있습니다. 쓰다 보니까 실력은 늘어나고요. 자, 면허증은 여기서는 전주죠. 전주 가서 땄고, 그리고 이 포크레인은 화원이죠. 화원, 대구 옆에 화원에
템포구행 하시는 분이 또 이런 장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한테 샀는데 괜찮아요. 포크레인 좋은 거 잘 연결해줘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오늘 밤 안에 끝내야 되는데 이제 피곤합니다. 낮에는 일해야 되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 장수 농약사과가 이게 해마다 벌을 떼죽음을 시켜버리니까요. 여기에 유채, 매미를 심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를 유실된 데를 그냥 그대로 놔둘 수도 없고, 왜냐면 계속해서 유실이 돼버리거든요, 한번 되고 나면. 그러다 보니까 메밀과 유채를 심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지금 이제 처서죠. 다음 주가 처서죠. 처서가 오면 이제 유채를 뿌려야죠. 유채 뿌려서 발화를 시킨 다음에 뿌리를 살려놓으면 내년 봄에 또 유채가 활짝 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작업을 해놔야 제가 유채 씨를 뿌릴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미 알바지만 그래도 직장은 직장이니까요. 알바지만 직장을 다니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안 납니다. 흙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요. 저 구릉탱이라고 그러죠. 나무 자른 거, 이런 거 뿌리 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집어넣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면 저거 무너지는데 흙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 어찌 될 값에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이제 시작을 해봐야죠. 담배 한 대 폈으니까 또 시작을 해봐야죠. 여기는 갓골이죠. 갓골의 맨 윗다랑인데 이 부분이 다 쓸려 나갔습니다. 쓸려 나가고 좀 다시 복구를 한 상태고, 진짜 그저께라고 해야 되죠? 2, 3일 전에 여기는 복구를 끝냈습니다. 근데 여기가 원래 물이 없는 데거든요. 그렇게 물이 많이 안 나오는 데인데 엄청난 물량이 여기서 쏟아져 내리면서 그냥 토사를 전부 쓸고 내려가 버리는데, 첫 번째 따릉이가 이렇게 돼버렸고, 이제 오늘 새벽에 작업한 거죠.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작업을 한 이제 두 번째 다랑인데, 이제 어제 저녁에 촬영을 해서 저쪽 끝에 이제 복구를 다 했고요. 이제 여기는 흙을 끌어올 데가 없다 보니까 이 봄 바탕을 끌어다가 메꿨습니다. 뭐 어떻게 차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도 안 되고, 약 30cm 정도의 흙을 싹 끌어다가 지금 다시 메꿔 놨는데, 작업은 잘 됐는데요. 요놈이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어제 작업 딱 끝나고 나서 고장이 나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쭉 유압류가 급하게 논에서 빼내니라고 유압류가 바닥에 쫙 그냥 쏟고 나와 버렸습니다. 이 유압류가 떨어져 버리면 곡식이 안 자라 버리는데, 그래서 지금 기존에 이쪽으로 물이 쏟아져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쪽은 마무리가 끝났고, 그리고 이 물수로를 내서 다시 물이 흘러나가게끔 물수로는 잡아놨고요. 어제 포크레인 유압이 터져서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이만큼이죠. 이만큼이 뚝 잘려 나간 거죠. 이만큼이 뚝 잘려 나갔는데, 어제 복구는 여기까지는 복구가 끝났습니다. 뭐 잘 된 건 아닌데 그래도 초보자 치고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복구가 끝났는데 흙이 모자라갖고 요 앞에까지 이렇게 채워야 되거든요. 채워야 되는데 흙이 모자라갖고 더 이상 못 채워버리고 지금 요만큼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여기를 복구를 해야 되는데 포크레인 고장 났습니다. 높이는 한 2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폭은 한 3m 정도 싹 쓰고 나갔습니다. 요거는 또 일단 고장난 포크레인을 먼저 수리하는 게 먼저고, 포크레인을 수리를 큰일 났습니다. 뭐 포크레인에 대해서 좀 알아야 수리하는 게 좋은데 포크레인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요. 근데 뭐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안 하는 자는 있어도 못 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뜯어야죠. 뜯어야 됩니다. 저 위에서부터 막 주르륵 흘러내려왔는데, 밑에를 지금 제가 뜯어봤는데요. 여기 뜯어봤는데 여기는 아닌 것 같고 위에서 그냥 흘러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놈을 바닥을 다 뜯어야 되는. 이게 포크레인에 대해서 알면은 괜찮은데 제가 포크레인에 대해서 깜깜하다 보니까 지금 장난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은 그렇게 됐습니다. 원래 메밀을 심거든요. 이 각골은 메밀하고 유채를 쭉 심습니다. 근데 올해 비가 너무 오는 바람에 심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지금 비가 그쳤고, 그래서 이쪽에 지금 유채를 심어서 내년에 봄을 봐야 되는데 지금 엉망이 돼버린 거죠. 뒤쪽이. 요 흙을 또 쫙 전부 끌고 가서 저쪽을 메꿔야 되고. 또 하나의 문제가, 제가 저번에 영상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 우리 군에서 밀원수를 지원 사업을 해줬거든요. 지원 사업을 해줬는데, 엉망돼 버렸습니다. 좀 이 다랭이하고, 요 밑에 다랭이하고 지원 사업을 해줬는데, 없습니다. 밀원수가. 그냥, 지금 이 풀베기도 지금 이 밀원수 조성 사업을 해주면서 이게 풀베기가 잡혀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 풀베기를 하는데 나무가 없습니다. 없고 표시판만 이렇게 꽂혀 있어요. 근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요. 한두 개가 아니고, 보시면 여기는 좀 안 덮였거든요. 덮이지는 않았어요. 덮이지는 않았는데 나무가 없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은 풀베기를 그냥 마구잡이로 했나봐요. 나무가 있어야 하는데 나무 자체가 없죠. 참 이게 환장을 노리죠. 여기 한 놈 살아있네요. 하나 살아있는데 지금 지지대가 칼날을 맞은 거죠. 칼날 맞았고 꺾였습니다. 야도 모가지가 날아갈 판인데 안 날아간 거죠. 지금 지지대가 모가지가 꺾였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나무를 심어 놓은 게 다 사라졌다는 얘기죠. 너무 어린 나무를 심다 보니까 눈에 잘 안 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초를 하는 사람들이 다 날려버린 것 같아요. 나무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좀 나무가 있으면 조심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지지대를 꽂아놨어요. 꽂아놨는데 지지대에 있는 부분에 나무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야가 긴 것 같은데요. 칼날로 맞았죠. 예초이 칼날로 지금 맞은 겁니다. 죽어버렸어요.
이번에 여기는 이번에 물 와서 물 때문에 사라진 게 아닙니다. 이건 물 때문에 사라진 게 아니에요. 나무 자체가 없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게 나무라면 이 주위는 칼날을 안 대거든요. 그럼 요 주위에 이렇게 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깨끗하죠. 이게 칼을 다 치고 나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식재된 나무까지 날아가 버린 것 같아요. 예. 여기에 지금 200주가 들어와 있었거든요. 200주가 들어와 있었는데, 그냥 이 사람들은 툴만 깎고 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나무가 지금 이렇게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기 한 그루 달랑 살아 있고, 여기 두 그루 살아 있고, 이게 끝이에요. 여기도 지금 지지대가 있는데, 나무는 흔적 자체가 없습니다. 나무는 흔적 자체가 없고. 이게, 이 안에 지금 200주가 심어져 있었는데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이 두 개만 살아있어요. 요거하고, 저 끝트리하고 저놈하고. 두 개만 살아있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덮었죠. 이번에 물난리로 싹 덮어버린 겁니다. 이게 여기서는 물난리 때문에 다 덮었다고 인정을 하는데, 나무가 있든 없든 일단 덮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쪽은 수해로 인해서 그냥 싹 쓸려 내려간 건데요. 뭐 제 키 높이 정도 됩니다. 제 키 높이 정도 되고, 폭은 제 키보다 좀 크고요. 이쪽은 싹 쓸려 내려갔는데, 이쪽은 이 마사가 싹 밀고 들어왔는데, 반절 정도는 싹 덮어버렸습니다. 근데 반절 정도는 덮은 게 맞는데, 그러면 안 덮은 부분에는 나무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 앞에 보시면 나무가 하나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나무가 하나 있어요. 여기 요놈 이렇게 나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초 작업을 할 때 이렇게 기둥이 서 있으면 표시하고 기둥이 서 있으면 이 주위는 풀을 안 깎아야 되거든요. 근데 풀이 다 깎여 있어요. 여기도 보면 표시는 있는데 나무는 없습니다. 지금 이 나무가 지금 예초기 칼날에 맞은 건데, 여기서 있었다는 얘기죠. 여기. 근데 칼날 갖고 쳐버린 거죠. 여기를 쳐버린 겁니다. 칼날 갖고. 그래서 이 나무가 결국은 표시해 놓은 이 지주대가 넘어간 건데, 그럼 여기에 나무가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그걸 칼날 갖고 쳐버린 겁니다. 이게 반절은 이번 수해로 인해서 작살이 난 건데, 반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서 있는데요. 지주목이 서 있는데, 지주목을 새로 꽂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싹 날리고 여기다가 지주목을 그냥 이렇게 세운 겁니다. 나무도 없는데. 이렇게 놓으면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 절반은 수해로 사라졌다고 치고, 수해로 사라졌다고 치는 거죠. 이쪽은 사람이 지금 잘못을 했다는 얘기예요. 지주목도 없습니다. 여기에 200주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헛개나무거든요. 헛개나무. 양봉 밀원수 지원해서 심은 헛개나무인데, 없습니다. 없어. 제가 여기를 영상을 찍는 건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없으니까 지금 제가 군 면사무소하고 군청하고 지금 계속 사령과하고 통화를 하는데, 없으니까 뭐라도 심어야죠. 그래서 유채를 심으려고 지금 계속 통화 중입니다. 그냥
그냥 밀원수를 잘 심어 놓으면, 트랙터라도 지나가게 심어 놓으면 그냥 예초는 제가 하는 게 오히려 더 낫겠습니다. 이 사람들 와서 예초해 놔 버리니까 나무를 싹 다 잘라 버렸어요. 이게 실수죠, 그 사람들도. 풀하고 너무 어린 나무를 심어 버리니까, 풀하고 비슷하니까 그냥 칼로 그냥 날려 버린 겁니다. 그럼 여기에 살아있는 건 저기 한 그루하고 여기 한 그루하고 두 그루만 살아있어요. 이 절반은 수해를 안 입었는데 달랑 두 그루만 살아있는 거죠. 나머지는 없어요. 이건 수해 잘못이 아니고, 예초하는 사람들. 제가 이 90% 보조를 받아서 지금 심은 거거든요. 밀원수 해갖고 90% 보조를 받아서 심은 건데, 좀 깝깝하죠? 여기가 시나무 200주입니다. 여기가 시나무 200주 심은 자리인데요. 여기는 거좀 피해를 다 봐버렸어요. 요 앞에까지 그냥 완전히 잠겼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네, 시나무 200주를 여기에 심었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 산림과에서 90% 보조를 해서 심은 겁니다. 심은 건데, 제가 요 위에 헛개나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지금 물에는 잠겼었는데, 그래도 나무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나무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 지주대는 있는데, 지주대에 그만큼의 나무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주위에 풀이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싹 밀었다는 얘기죠. 예. 우와. 우씨. 그럼 살아있는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냥 푹푹 빠져버립니다. 아직도 물이 다 안 빠져갖고. 그럼 나무가 살아는 있어야 되거든요. 살아는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나무 대라도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지주목이에요, 지주목. 근데 지주목 주변이 싹 깎였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주목입니다. 그죠? 자, 지주목이에요. 근데 지주목을 날렸다는 얘기죠. 칼날로. 지주목을 날리고 야가 여기 붙어 있던 건데, 야를 그냥 이렇게 어거지로 꽂아 놓은 거죠. 그럼 여기 있던 나무는 어떻게 됐어요? 잘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산림과에서는 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결국은 관리를 하면서 나무를 다 날린 거죠. 그래서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는 거즘 100% 유실이 됐습니다. 저 위에서 토사가 그냥 그대로 쓸고 왔고 100% 유실이 된 건 사실인데, 좀 안타깝죠. 산림과에서 귀한 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심었는데, 이 사후 관리, 이게 3년인가 5년인가 이게 사후 관리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사후 관리를 맡기면 안 된다라는 걸 이번에 절실히 좀 느꼈습니다. 산사태로 해서 여기가 쓸려나간 건 이해를 하죠. 요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러나 물이 잠겼긴 했어도 여기에 나무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나무 자체를 다 모가지를 다 쳤습니다. 이건 사후 관리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보시면 지주대는 다 있어요. 지주대는 있는데 나무 자체는 없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실수로 자르고 나무 꽂아놓고, 실수로 자르고 지주대를 계속 꽂아놨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근데 어린 묘목이라 이쪽은 쓸렸다라고 가정이 가능해요. 어린 묘목이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물에 잠기긴 했어도 토사가 여기까지 쓸고 내려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여기 있어야 돼요. 지금 있어야 되는데 나무가 없죠. 그 얘기는 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예초기 날로 다 날리고 저 지주대를 이렇게 꽂아놨다는 얘기죠. 지주대가 굉장히 짧죠.
이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지주대는요, 크기가 다 똑같습니다. 일률적이죠. 여기도 보시면 지주대가 지금 자른 거죠. 잘라갖고 지주대가 좀 넘어가 있는 겁니다. 이 지주대거든요. 표시인데, 여기도 지주대가 좀 짧죠. 얼마 안 돼요, 길이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잘랐다 이 얘기죠. 칼날로 자른 겁니다, 이거. 한 60cm 정도 되겠네요. 근데 지금 지주대 세워놓은 게 60cm가 넘습니다. 전부 다 1m가 다 넘어요. 근데 야는 한 60cm 밖에 안 돼요. 그 얘기는 이 상태에서 칼날로 잘랐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시 이걸 꽂아놨다는 얘기죠. 실수로 자른 거니까. 그때 나무를 다 베어버린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여기 있네요, 지주목. 원지주목이에요, 이게. 그죠? 원지주목. 근데 야가 새로 꽂혔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달려있다는 얘기죠. 근데 칼날로 자르고, 이렇게 꽂아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자연에 의해서 제가 피해를 당한 게 아니라, 이거는 사람이 다 잘라버린 겁니다. 좀 안타깝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트랙터가 들어갈 정도로 좀 간격을 띄워주고 네가 알아서 관리를 해라 그랬으면 이런 결과는 안 나왔을 겁니다. 왜? 그럼 제가 트랙터로 가운데만 풀만 밀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예초기 날로 다 날려버린 겁니다. 지금.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 위에 있는 헛개나무만 딱 두 그루 살아있는 거죠. 가네들만 모가지가 안 날아간 거죠. 나머지는 다 날아갔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토사가 밀려온 거는 그래 그냥 덮었다 쳐요. 이랬던 저랬던 그냥 덮었다 쳐요. 근데 여기는요 아니잖아요. 물이 잠기긴 했어도 나무가 살아 있어야 돼요. 근데 없습니다. 깨끗해요. 그냥 예초기 날로 다 날렸다는 얘기예요. 사후 관리의 맹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산에 분의 지원을 받아서 나무를 심었을 때 여기 이 훤히 보이는 이 논바닥에도 이렇게 다 날려버리는데 산에 있는 나무는 얼마나 잘 관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90% 보존 받았고요. 10%를 제 자부담인데 일단 10%는 안 냈습니다. 아직은 연락이 저한테 안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문제 삼자고 지금 영상을 찍는 게 아니고 나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인피든 자연의 피해든 나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영상이 남아 있어야 나중에 저한테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보조를 받아서 심은 거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영상을 남기는 거고요. 이거 갖고 문제 삼자는 건 아니고 만약에 이게 수해 복구로 해서 다시 나무를 조성하게 된다면 제가 분명히 이 얘기는 할 겁니다. 이 얘기를 해서 이렇게 관리하지 마라라고. 이건 사람이 피해를 준 거죠. 딱 두 그루 살아있잖아요. 저기 한 그루, 여기 한 그루. 나머지는 싹 다 잘라버렸잖아요. 일단 제가 10%를 안 냈습니다. 지원 90%에 자부담 10%인데 일단 10%를 안 냈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다 이 사람들이 예초하면서 다 날려버리는데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지 땅을 2년 동안 놀리고 있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이제 제가 여기다가 지금 유채를 심을 거기 때문에 저기 빠듯하게 살아있는 요 놈하고 요 밑에 또 하나 살아있거든요. 요 두 그루는 살짝 떠서 묘목은 옮기고 여기다 이제 유채를 심을 겁니다. 싹 갈아엎어서 다시 유채를 심고 내년에 이 수해 때문에 일어난 이거 보상을 해주면 내년에는 이 사람들한테 관리를 3년 동안인가 아마 5년 동안인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관리를 못하게 할 겁니다. 못하게 하고 제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 뒤에 복구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포크레인부터 고쳐야 되니까. 예, 하나의 맹점입니다, 맹점. 좀 안타깝기도 하고, 일단 지원을 다시 해준다면 이번과 같은 결과는 만들지 말아야 되니까. 누가 와서 포크레인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뭘 알면, 야에 대해서 좀 뭘 알면 좋은데, 포크레인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 보니까, 자, 지금 제가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 밑에를 다 뜯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철판을 밑에를 다 뜯어야 된다고 하니까, 일단은 중심부로 해서 한날 날을 잡아서 전부 다 뜯어내야죠. 철판을 뜯어내면 그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막 두룩 새길래 여기를 열어봤더니 이건 아니고 저 중간에서 막 쏟아져 내려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요건 날을 잡아야 되겠죠. 날을 잡아서 하체를 싹 뚜껑을 열어놓고, 그리고 시동을 걸어보면 어디 새는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유압유를 갖다 붓고 시동 걸어봐서 밑에 떨어지는 데를 확인해서 그 호수만 가르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는 별로 안 간단합니다. 이게 EC55B 프로라고 되어 있고, 이게 볼보 건데 2009년식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아주 좋습니다. 뭐 지금까지 문제가 전혀 없었고요. 물이 없네. 문제가 전혀 없었고 잘 사용하고 있고요. 이거는 어제 5시 반까지 작업을 한 논이고요. 뭐 잘 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도 장난 아니에요.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도 뒤에서 이렇게 땀이 흘러내립니다. 이거 원래는 일이 물이 내려가야 되거든요. 일이 이렇게 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그냥 뒤쪽으로 물이 내려가는 바람에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뭐 그래도 저는 수해를 안 본 거예요. 이 정도면 수해라고 할 수가 없죠. 집도 잃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다행히 올해 날이 차서 제가 메밀을 못 심었습니다. 메밀은 이게 물이 많으면 녹아버리거든요. 그래서 메밀을 못 심었어요. 계속 날은 차고 비가 계속 오고 그러기 때문에 메밀을 못 심었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는 금방 제가 보여드린 밑에 헛개나무하고 시나무하고 200주죠. 200주만 사라진 거고요. 그 외에 농작물 피해는 없고, 이제 논만 유실이 돼서 더 넓어졌습니다. 손대고 나니까 더 넓어졌어요. 총 여기가 6다랭인데요.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6다랭입니다. 6다랭인데 전부 다 쓸었습니다. 네. 그냥 어찌 보면 넋두리입니다. 넋두리. 어찌 보면 넋두리인데 뭐 재밌어요. 여기도 심었는데 전부 풀입니다. 풀. 메밀 중간중간에만 났죠. 메밀이 중간중간에 났어요. 이게 한번 싹 로타리 쳐갖고 했는데 메밀이 다 녹아 내려버린 거죠.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메밀이 다 녹아 내려버리고 중간중간에 살아있는 놈만 지금 빠듯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요것도 다시 싹 갈아엎고, 여기 유실된 것도 복개를 해서 이제 유채 심어야죠. 좀 바쁩니다. 그냥 생각만 바쁜 거죠. 근데 이렇게 유실이 됐는데도 재밌죠. 뭐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저는 이걸 피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정도 갖고는 피해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렇기도 하고, 제가 기분이 좋은 건요, 아무래도 벌 키우는 놈이니까 벌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거죠. 장수 사과가 고독 성농약을 불법 작부해서 첫 번째 줄 죽였습니다. 싸그리 둘, 셋 빠듯이 살아 있었고요. 넷, 다섯, 여섯, 7번째 줄 다 죽였습니다. 네, 우리 정선, 구미, 공주, 감곡, 논산의 감곡,
벌쟁이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셔서 지금 4번째 줄까지 살려놨습니다. 그래서 2, 3, 4 지금 3개의 줄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요놈들 보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뭐 수혜는 수혜고, 뭐 이 뒤에도 지금 밭 자체가요, 토사가 한꺼번에 이렇게 쫙 밭 자체가 그냥 움직인 거죠. 움직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더 놔두면 싹 덮어버리니까 포크레인 갖고 왔고 위에서 물기를 타서 여기는 말짱한 거고요. 벌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뭐 얘네들 지금 더워서 난리긴 한데요, 이 밤이 되면 또 굉장히 추워지니까 지금 뒤에 포장을 걷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고요. 뭐 굉장히 날이 뜨겁다 보니까 벌들은 지금 입구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벌들은 논산에서 갖고 올 때 화분을 굉장히 많이 갖고 들어오던데요, 여기는 화분이 없나 봅니다. 화분 자체를 안 달고 들어와요. 여기는 화분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제가 한 놈 화분 갖고 들어오네요. 화분이 논산 쪽에는 화분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는 좀 더 있어야 화분이 들어온다 그 얘기죠. 그리고 지금 여기도 벌통 앞에 수로를 쫙 파서 물을 이쪽으로 빼낸 거죠. 그래서 뭐 좀 쎄 빠지긴 했는데 저한테 피해는 없습니다. 피해는 없다고 봐야 되고요. 뭐 이 정도면 고맙습니다 해야죠. 집 잃고 누워서 잠잘 자리도 없는 분들도 겁난데 이 정도면 고맙습니다 해야 됩니다. 오늘 영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더운 날씨에 제가 2, 3일 전에 더위 한번 먹어봤거든요. 잠을 못 잤습니다. 더위 먹지 마시라고. 지금 한낮에 이런 때는, 이렇게 한낮에 이렇게 뜨거울 때는 움직이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디 좀 시원한 데 가서 좀 쉬시고 이따 해가 떨어지거나 그때 뭘 하든지 해야죠. 지금은 움직이지 않는 게 좋고요. 여기는 지금 물통이 바뀌었죠. 검은 거하고 파란 거하고 바뀌었습니다. 이게 뒤집어졌거든요. 이리 물이 쓸고 내려와갖고. 저 큰 거는 안 뒤집어졌는데 이 두 개는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하면서 물통이 순서가 바뀌었죠. 그래서 파란 게 위로 올라가고 검은 게 밑으로 내려오고, 여기도 복구를 해놓고, 여기는 뭐 다 파여버렸습니다. 저 밑에도 다 파여버리고. 현재 온도가요 3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31도를 가리키고 있고, 뭐 이 정도 온도면 될 수 있으면 바깥 생활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더위를 한번 먹고 나면 정말 사람 맛이 가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더위는 먹습니다. 더위는 먹는데 멈추지는 않습니다. 더위를 먹었다고 해서 멈춰버리면 진짜 맛이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더위를 먹었다 할지라도 무조건 밥은 꼭 먹고 어떻게든지 계속 활동을 해야지, 더위 먹은 상태에서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네, 그것보다는 더위를 안 먹는 게 더 좋죠. 더위를 먹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먹었지만 될 수 있으면 더위를 안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더위가, 이 폭염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주의하시면 곧 괜찮아질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